안녕하십니까. 행사장에서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같이 봤었던 차에 대해서 동호구랑 잠깐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제프 쿤스? 이름 모르겠네. 나도 이름 기억 안 나네. 하여튼 뭐 그분이 있어요. 그 팝 아티스트 분이 꾸며놨던 850i를 M850i였죠. 네. 어땠어요? 혹시 별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저는 사실 그게 래핑인 줄 알았거든요. 래핑으로 그냥 좀 이렇게 화려하게 팝 아트를 이렇게 해놨다고 생각을 했는데 도색이었어요. 전 세계 99대 중에 우리나라에 한 대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누군가는 구매를 하겠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매하기는 많이 부담스러운 카였어요. 완전 관종카? 약간 그건가? 그 기안 84가 예전에 했던 그런 건가? 그거는 이제 커스텀 했는 걸 보고 이건 순정 그대로 나온 거니까 누군가 그런 거 좋아하는 부자분들은 뭐 구매할 수도 있겠죠. 일단은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거기서 더 핵심 뭐냐면 실내에서 나이트 블루 8 시리즈 처음 출시했을 때 들어갔던 그것보다 좀 더 밝은 블루였어. 그리고 레드 시트를 조합해가지고 완전 스파이더맨 같은 확실한 그런 시트였어요. 약간 좀 유치하고 부끄러운 약간 장난감 같은 느낌의 차랄까? 저희가 뭐 알겠어요, 예술을. 모르죠? 예술은 모르니까 뭐 이런 소리 하는 거겠죠. 사실 동호구 씨는 그 설명해주는 그 여자분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아 이쁘시더라고요. 동호 씨는 싱글이니까 그분 보고 뭐 예쁘다고 해도 되죠. 그분이 이 영상을 볼 리는 없겠지만 와서 설명도 해주시는데 안에 실내에 타볼 기회가 없어서 많이 아쉬웠는데 어쨌든 850에는 그쯤 하고 M850에는 일단 동호 씨가 오늘 하루 종일 언급했잖아요. 사고 싶다고. 요거 사고 다음으로 무조건 850 간다고. 그렇죠. 가격이 너무 혜자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죠? 주차하는 거예요? 기름 아까워서? 그래서 앉아서 얘기하려고? 네. 아니요, 주행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기름 아깝습니까? 제가 운전하기가 귀찮습니다. 그래서 M850i 처음에 그 미술 전시회 같은 그런 행사였어요. 프리즈 서울? 프리즈 사울. 프리즈 서울? 그 뭐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저희는 예술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아트는 잘 모르겠고 BMW 행사인 줄 알고 갔는데 저 한켠에 한 부스에 그게 있었단 말이죠. 좀 실망할 뻔했지만 그 안쪽에 i7 60이 있었죠. 와. 베이징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 직접 보세요. 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최근에 제가 행사장에 나왔던 아마 그거는 신형 7 시리즈 740이었을 거예요. 그거 투톤 아니었죠? 투톤이었나? 투톤 아니었습니다. 투톤? 투톤 아니었구나. 그것도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웨이징이 힘들 것 같다, 콧구녕 때문에. 우리 오늘 본 i7도 그릴에 그 테두리에 불이 들어왔잖아요, 베젤에. 들어왔죠.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흡사로 그냥 롤스로이스를 보는 듯한 그런 중후함. 부담스러울 것 같지만 그 실물에 갖다 댔을 때는 그게 차의 전체적인 다른 어떤 시선을 뺏을 만큼의 부각되는 요소는 아니었어요. 그게 차의 여러 가지 요소에 하나의 요소로 녹아져 있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게 눈에 별로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저도 딱히 그 LED 들어오는 것도 눈에 거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데이라이트에 바짝하게 보석을 부숴가지고 그 집어넣는 스왈러브 칩스키 그거를 그냥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불이 비주얼부로 껌뻑 했거든요. 그런 것도 진짜 디테일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정말 신경 많이 썼다는 럭셔리로 가기 위한. 그리고 실내에 들어갔을 때는 현행 7 시리즈보다 뭔가 휑한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냥 미니멀리즘 하면서 화려하게 만들었달까. 우리 S클래스를 타면은 화려함만 가득했잖아. 시트부터 뭐 구성, 도어 패널까지 화려함만 가득한데 신형 7 시리즈는 일렬에 화려함이 집중돼 있고 그 화려함도 여기저기 화려하다기보다 화려함이 그 센터 쪽에 집중되어 있고 이걸 뭐라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네. 디자인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굵직굵직하게 화려한 요소를 들어가 놨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간결함을 준다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또 천장을 바라봤을 때는 다시 화려함을 느끼고 뒷자리도 되게 간결하고 심플했어요. 그 시트 포지션 자체가 현행 7 시리즈는 좀 많이 높고 S클래스는 좀 폭사가 이렇게 감싸주듯이 잘 꺼져 있는데 요거는 딱 그 중간의 느낌이랄까. 중간보다는 좀 더 낮기는 했어요. 물론 그 제가 해외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종아리까지 올리는 거는 조작을 못 해봤어요. 거기 너무 어두워가지고 이 패널도 제가 기능을 숙지하고 나서 만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영상들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근데 자동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국 사람들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좀 기능이 숙지가 되고 나는 이후부터는 살짝 누르고 살짝 이렇게 탁탁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고급스러운 럭셔리가 아닐까.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제가 아무리 돈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를 끔값처럼 사서 탄다고 할지언정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걸 못 쓸 것 같아요. 즉각적인 반응이 안 오더라고요. 즉각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이 누르는 것 자체가 탁탁 착착 이렇게 가는 느낌 아니라 둥 승 성격 급한 사람은 못하. 붕 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도 그냥 손으로 닫을 것 같아요.
그냥 손으로 닫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정말 기사가 있다 그러면은 사용할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7 시리즈는 오너 드리븐이 가능하고 젊은 층에서 선호를 받던 플래그십 세단에서 진짜 쇼퍼 드리븐으로 이제 거듭났다는 생각이 들고, 하지만 아직도 오너 드리븐의 매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느낌도 강했어요. 1열이 아주 화려했기 때문에. 나는 처음에 탔을 때는 약간 밋밋하다라는 느낌을 받긴 했거든.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화려함 속에 있는 그 간결함들이 있잖아. 전체적인 느낌은 간결하다니까. 어떤 포인트에서 화려함의 핵심을 줬지 여기저기 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느낌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리고 레그룸이 확실히 S클래스보다 넓어요. 7 시리즈가. 넓긴 넓다. 좀 더 큰 플래그십 차량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오너 드리븐과 쇼퍼 드리븐의 차량의 매력을 같이 가져가려고 했다는 느낌이 좀 확실히 들었고,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그 계열사인 롤스로이스를 표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확실히 강했어요. 중후하고, S클래스는 계속 곡선을 쓰면서 좀 더 샤프하고 날렵하고 조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간다고 하면, 신형 7 시리즈는 미래지향적인 요소를 필요한 곳에 넣고 그 클래식하고 중후한 느낌의 롤스로이스 같은 그런 느낌을 외장으로 갖추려고 하면서도 그 사이사이의 화려한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집어넣었다는 느낌이랄까. 제가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단점도 있어요. 차가 너무 존나 크더라고. 운전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진짜 조금 높다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탔을 때. 차의 포지션 자체가 일단 조수석 포지션이 그 현행 7 시리즈보다 훨씬 올라갔어요. 그래서 크게 부족한 느낌은 안 들지만 S클래스가 착자감이 좀 더 나은 부분도 아직은 있는 것 같아요. 시트 자체가 좀 더 간결해졌어. S클래스는 좀 나를 감싸듯이 좀 진짜 고급 소파 같은 느낌이 있잖아. 그렇지. 근데 그거는 소재는 아주 고급스럽고 좋은 거를 썼고 폭신폭신하고 하지만 시트의 디자인이나 이 모양 자체가 나를 감싸준다기보다 아주 그 비싼 그 벤치 소파 시트였는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있어. 일단 주행을 못 해봐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절대로 깔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절대 깔 수 있는 차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니터 있죠. 8K라고 하는데 그게 옵션에 따라 다른지는 모르겠어. 일단 제 눈으로 봤을 때 그 정도 사이즈의 모니터가 8K라고 하면 해상도가 진짜 존나 좋다는 얘긴데 해상도가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그 패널이 얼마나 두꺼운지를 한번 만져봤는데 생각보다 패널이 얇더라고. 아, 얇아요? 그런 건 또 LG 걸 써줘야 되는데 말이죠. 삼성 거라든지. 그리고 이게 위에 접혔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를 좀 가리기는 하잖아요. 근데 크게 막 거슬리는 느낌은 아니지만 개방감에서 조금 손해를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 모니터를 달 수 있다면 당연히 달겠죠. 달겠죠.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의 면적이 훨씬 넓어진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악플이 자꾸 달리는데 그만 좀 달아요, 제발. 저를 BMW 빠돌이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누구 눈에 BM바랑 BM바일 수도 있죠. 근데 BMW라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지금에 와서는 BMW이기 때문에 이미 저에게 신뢰를 줬기 때문에 타보지도 않고 BMW 구매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오기도 했지만, 벤츠도 타보고 아우디 타보고 BMW 타보고 뭐 제네시스 타보고 다 타봤을 때 BMW가 제일 좋았기 때문에 BMW를 선택한 거예요. 좋은 차를 고르고 나서 보니까 그게 BMW더라 이거지. BMW라서 무조건 빨아주고 탄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X6M 지난주에 출고한 거 영상 올릴 때 제가 아마 많이 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입장마다 다르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쁜 차 좋은 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차가 있는 거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더라도 단 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더라 너는 저렇더라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의견에 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할 거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게 아닌 어떤 팩트가 있을 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번 행사는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이런 촬영을 하러 가본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준비도 저희가 전혀 안 돼 있었고, 사람도 생각보다 너무 많았어요. 사람도 그 미술 전시회 그 아티스트 작품들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차를 보러 온 사람들은 저희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도 아직은 구매를 하기에는 7 시리즈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S클래스에 뒤지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할인을 좀 많이 해줄 때까지 기다리고 싶은 생각은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최대한 BMW는 할인을 해주지 않으려고 버틸 거예요. 플래그십의 이미지를 제대로 가져가기 위해서. 아니, 벤츠 S클래스 여러분 왜 많이 팔리는지 알아요? 차도 좋지만 법인 차들이 정말 많잖아요. S클래스가 법인 플릿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법인에서 S클래스 2대 내리면 천몇백만 원 할인이 그냥 되거든요. BMW도 이 플래그십을 할인해주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미지 마케팅은 벤츠가 정말 잘하기는 잘하죠. 그걸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미지. 한국과 중국에서의 벤츠의 이미지는 어떻게 뭐 건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 BM은 할인 많이 해주니까 타는 차고 벤츠는 원래 잘 팔리는 차고. X5, X7 처음 나왔을 때 할인 안 해줘도 없어서 못 팔았어요. 그때부터 BMW가 할인 안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여전히 할인은 할 때 되면 하긴 한다. 근데 그거를 기다렸다가 구매를 한다는 거는 많이 무리예요. 그런 타이밍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실 수는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자동차를 우리가 전부 다 일시불 사는 것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금융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댓글 중에 내가 이런 댓글을 본 적이 있거든. S는 할인 안 해줘도 잘 팔린다. 근데 아니잖아. 법인으로 하면 할인 다 해주잖아. 할인 다 해주지 모르니까. 그걸 모르시는 분들인 거야. 법인을 운영해봐야 아는 거지 뭐. 모르면 모르는 거지. BM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거든. 어쨌든 7 시리즈는 2천만 원 안 해주면 사기가 거시기한. 하지만 지금 새로 나온 신형은 신차 효과라는 게 있잖아. 할인을 안 받아도 나오자마자 아무도 안 타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이걸 누리겠다 라는 가치가 높으신 분들은 신형을 많이 사요. 저 같은 경우는 출시하자마자 그 차를 사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적어도 1, 2년을 기다려봅니다. S클래스도 지금 전자적 결함이 엄청나거든요. 풀체인지 되자마자 산 사람들은. 그래 모든 차는 누구는 체인지 직전에 할인 많이 받아서 연식 변경하면서 계속 보완돼서 완성도가 높은 시점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고, 누구는 뭐 결함이건 뭐건 나오자마자 사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일단은 차가 출시하자마자 사는 거는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약간 그런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이 남아돌아 그럼 나오자마자 그러면 사지. 사지. 그럼 사지. 근데 1억짜리 사건 2억짜리 사건 2천만 원짜리를 사건 간에 저는 합리적으로 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저는 가난하지만 부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돈이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이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눈탱이 맞았다, 내가 뭘 모르고 삽질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싫은 거거든요. 합리적으로 잘 구매했다, 이런 걸 원하는 거지. 물론 진짜 부자들은 얼마가 됐든 대충 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7 시리즈는 그리고 i7은 기대를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주행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그 드라이빙 느낌 때문에 7 시리즈를 찾았던 젊은 분들의 대거 이탈은 예상되지 않나. 더 이상은 이제 좀 젊게 타려고 30, 40대 성공한 사업가들이 오너 드리븐으로 S보다는 7 시리즈가 미션이나 엔진감이 좋으니까 가겠다 하는 분들은 좀 애매하지 않을까. 차가 너무 커졌어. 네, 맞아요. 너무 커졌고 너무 플래그십이 돼버렸어. 스포티하진 않아. 스포티한 느낌은 좀 많이 사라졌다. 물론 타봐야 알겠지만 미션은 워낙 당연히 좋을 거고, 그 바닥에 깔린 걸로 인해서 롤링을 다 잡았다면 더 스포티해졌을 수도 있지만 보여지는 이미지가 스포티하게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제는. 연령대가 조금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맞아요. 7 시리즈도 이제 오너 연령대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렴한 롤스로이스 느낌이랄까? 투톤인 거하고 아닌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너무 나더라고요. 톤에서 주는 그 플래그십다운 그 중압감이 있죠. 진짜 멋있어요. 실물 꼭 보십시오. 저 기차 진짜 시간 멋있어요. 됐으니까 갈게요. 아직 20분 남았습니다. 그래요? 네. 안에 들어가서 좀 사람들 구경도 하면서 그렇게. 아니 뭐 기차를 놓치단 말도 그냥 내가 할거 아니에요. 할 말 더 있으면 빨리 하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내려. 예.